어쩐지 구부정한 자세, 주식은 썩은 고기로 알려진 어두운 밤 하고 웃어대는 이 동물. 오늘 알아볼 동물은 바로 하이에나. 흔히들 잔인하고 먹하면 배신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을 보고 이런 하이에나같이 비열한 라고 말하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이에나를 안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데 하이에나의 숨겨진 모습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걸요. 동물들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애니팩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반응이 아주 좋아서 저도 아주 신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먼저 하이에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하이에나 자체는 중세 영어에서 쓰이던 말이 지금까지 쓰이는 건데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어로 암퇴지를 뜻하는 거란 썰이 있어요. 하이에나의 갈기가 암퇴지의 털처럼 뻣뻣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이에나의 종류에는 총 4종류가 있어요. 점박이 하이에나, 갈색 하이에나, 줄무늬 하이에나, 땅늑대까지. 점박이 하이에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에나예요. 황회색 바탕에 암갈색 또는 검은색에 둥근 무늬가 나 있습니다. 하이에나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길이는 약 120cm에서 180cm, 몸무게는 40kg에서 최대 86kg까지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늑대보다는 크고 사자보다는 작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이에나의 크기보다는 좀 크다는 생각이 드시죠? 원래 하이에나는 중대형 육식동물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으로 큰 하이에나는 갈색 하이에나예요. 몸 빛깔이 갈색이고 목 부분과 다리 아래쪽은 회색을 띠고 있어요. 털이 되게 길어요. 좀 이게 샤기컷 스타일? 친구들은 샤기컷 모르나? 다음으로 줄무늬 하이에나는 1m 정도의 크기에 몸 빛깔은 회색 또는 연한 갈색이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줄무늬가 있습니다. 라이온킹에 보면 이렇게 머리털에 힘 빡 준 것 같은 친구들 있죠? 아마 줄무늬 하이에나의 털을 모티브로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땅늑대는 하이에나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들입니다. 시바견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줄무늬 하이에나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좀 더 귀엽고 여우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4종류의 하이에나는 사는 곳도 각기 달라요. 먼저 점박이 하이에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세렝게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중 개체 수도 가장 많고 거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보시면 돼요. 갈색 하이에나는 칼라하리 사막과 나미브 사막을 포함한 남부 아프리카에서만 살고 있고요. 줄무늬 하이에나는 다른 애들보다 서식지의 범위가 넓은데요. 아프리카 북동부와 중동, 아시아, 시베리아 남부에서도 살고 있어요. 땅늑대는 남부 잠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북동부 우간다와 소말리아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탄자니아 중부, 에티오피아, 이집트 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 아시아에서도 발견되는 하이에나. 이건 바로 하이에나가 어느 지역에서나 잘 살아남는 뛰어난 적응력의 동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산, 초원, 숲, 사막 어디에 떨어뜨려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요. 굉장한 생존력을 지닌 거죠. 하이에나는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에요. 그런데 땅늑대는 곤충, 그 중에서도 특히 흰개미를 먹습니다. 땅늑대는 혀가 길고 평평하며 끈적끈적한데요. 그 혀로 이렇게 땅 표면을 쓱 핥아서 먹는 겁니다. 개미알기인가? 하이에나는 일반적으로 사자 같은 맹수들이 사냥한 고기를 몰래 도둑질하거나 시체를 파먹고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오해라고 할 줄 알았지만 오해는 또 아니에요. 줄무늬 하이에나와 갈색 하이에나는 실제로 다른 짐승이 사냥한 고기를 강탈하거나 남기는 걸 기다렸다가 먹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사냥 실력이 별로라 이런 방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박이 하이에나는 좀 달라요. 얘네들은 훌륭한 사냥꾼이거든요. 작은 동물들은 혼자서도 잘 잡고 자기보다 큰 먹잇감은 여럿이서 협동해서 잡습니다. 식사의 90% 정도를 사냥으로 해결하곤 해요. 하이에나는 이렇게 종마다 특성도 꽤 다른데 이제부터는 그 중에 가장 흔한 하이에나, 점박이 하이에나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이에나는 자세가 좀 공정한 걸로 유명해요. 다른 동물들이 어깨와 엉덩이 쪽 높이가 비슷한 데에 비해 하이에나는 엉덩이 쪽이 낮아서 이렇게 등이 경사를 이룹니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기 때문인데요. 달리는 속도가 최대 시속 60km 정도로 다른 비슷한 맹수들에 비해선 빠른 편은 아닙니다. 달리는 폼도 좀 어설프고요. 하지만 상체를 보면 딱 봐도 강한 체력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목 두께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구력도 엄청 좋아서 사냥을 할 때는 아주 끈질긴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이에나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소화 능력이 진짜 엄청난데요. 위가 진짜 튼튼해서 뼈, 살, 털 가릴 것 없이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소화할 수 없는 털이나 발굽은 이렇게 토해버리고요.
하이에나 무리가 사냥에 성공하면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130kg 정도 되는 영양을 먹어 치우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소화 능력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 또 있는데요. 하이에나는 대부분의 전염병에 면역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탄저병이라고 아시나요?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당시에 공포의 백색가루가 연이어 배달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의 백색가루, 탄저균이 옮기던 병이 바로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제1급 법정 감염병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물론 전염 형태와 치료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치사율이 거의 6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하이에나는 탄저병에 감염된 시체를 먹어도 완전 멀쩡하다고 해요. 이렇게 엄청난 면역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이에나는 강력하기로 소문난 코브라의 독에 중독되어도 2-3일 정도만 앓고 나면 다시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뼈까지 먹는 소화 능력과 죽은 동물까지 먹을 수 있는 면역 능력의 환상의 콜라보. 이 덕분에 아프리카의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하이에나가 없었다면 이곳저곳이 썩어가는 동물들의 시체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하이에나는 하고 웃는 걸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줄무늬 하이에나는 엄청 기괴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를 악마의 웃음소리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예요. 하이에나는 이렇게 낄낄대는 소리 말고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하이에나도 이런 발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새끼 하이에나는 태어나서부터 찍찍대는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서 엄마 하이에나와 소통한다고 해요. 아까 들려드린 낄낄대는 소리는 들리는 것과는 다르게 비웃거나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신나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이에나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내는 소리인데요. 예를 들면 하이에나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를 발견했을 때도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무려 5km 밖에서 들린다고 해요. 놀랍게도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높이와 패턴이 가지각색이에요. 이 소리가 바로 하이에나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를 알려줍니다. 서로 협동해서 무리 사냥을 할 때나 먼저 이동한 무리를 쫓아갈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이에나의 최대의 적은 누가 뭐래도 사자예요. 하이에나는 사자와 사는 지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둘 다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더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둘은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의 새끼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의 먹이를 훔치기도 합니다. 보통 사자가 사냥한 동물을 하이에나가 훔쳐가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자들이 하이에나가 사냥한 걸 뺏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럽고 추하게 빤스런하죠. 아무래도 체급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사자랑 1대1로 맞짱 떠서 이기기에는 끔 힘들어요. 그래서 사냥감을 뺏기면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하이에나가 늘 당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사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9년 에티오피아에선 하이에나와 사자의 대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외딴 사막에서 사자 무리와 하이에나 무리가 무려 2주 동안이나 싸웠어요.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악의 맹수전쟁이라고 알려지는데요. 사자와 하이에나들은 싸우는 기간 동안 낮에는 동굴에서 쉬고 해가 져서 선선해지면 나와서 싸웠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상자를 집계해봤는데요. 사자는 6마리, 그리고 하이에나는 무려 35마리나 죽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가뭄 때문에 영역 다툼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까칠해져 있다가 동족 간 전쟁으로 번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사자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하이에나가 만만치 않은 사자의 호적수라는 것도 증명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이에나가 사자보다 힘은 약하긴 해도 머리는 훨씬 좋아요. 동물의 전두엽 크기는 사회적 지능과 비례하는데요. 하이에나는 영장류와 비슷한 크기의 전두엽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머리가 크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머리가 크다고 다 뇌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머리만큼 뇌도 큰 겁니다. 미국 듀크대에서 하이에나 한 쌍을 데리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은 하이에나가 침팬지 같은 영장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험 내용은 이래요. 먹이를 먹으려면 이렇게 2개의 줄을 동시에 잡아당겨야 하는데 하이에나들은 별도의 훈련도 없이 이 방법을 알아내서 먹이를 얻어냈어요. 심지어는 경험이
있는 선배 하이에나가 경험 없는 후배 하이에나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네요. 하이에나가 협력을 하는 방식도 놀라운데요. 그 친구들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 속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았던 거예요. 연구를 진행한 크리스틴 드레아 교수는 똑같은 실험을 침팬지 같은 영장류에게 했을 때 훈련을 따로 시켰어야 했고 서로 협력하게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앞서 봤듯이 이렇게 하이에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클랜이라고 하는 무리를 이루고 다니는데요. 클랜 하나에는 몇십 마리에서 최대 100마리 정도의 하이에나들이 모여있어요. 하이에나 사회는 암컷이 중심이 되는 모계 사회인데요. 보통 포유류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강하고 공격적인 경우가 많은데 하이에나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암컷 하이에나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컷의 3배나 됩니다. 그래서 수컷보다 10% 정도 더 크고 더 근육질이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암컷 하이에나에게는 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사실 가늘고 긴 음핵입니다. 소변을 볼 때, 출산을 할 때, 짝짓기를 할 때 사용하는데 짝짓기를 하려면 암컷이 가짜를 몸 안쪽으로 스스로 집어넣어야만 할 수 있어요. 이 암컷이 알아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를 밖으로 빼고 있으면 수컷은 강제로 짝짓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모계 사회인 만큼 짝짓기의 주도권 역시 암컷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이에나, 특히 점박이 하이에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